예, 에너지 신산업이라고 하면 뭐 에너지 공단이랄지 여러 군데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적 그런 변화에 대한 대응, 또 미래 에너지 기술에 대한 필요성, 이러한 에너지 관련된 주요 현안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형 산업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태양광 뭐 임대 사업이랄지 전기차 충전 서비스, 또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이랄지, 최근에 우리 광주에서도 해봤던 제로에너지 빌딩이랄지, 이런 다양한 산업들을 일컬어 문제 해결형 사업으로서 에너지 신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자연에서 고갈되지 않는 여러 에너지원들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한 부분이 재생에너지라고 하고, 기존의 화석연료를 활용해서 활용하는 그 신에너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신에너지라 하면 수소에너지랄지 연료전지, 또는 재생에너지라고 하면 태양광이랄지 풍력이랄지 수력, 뭐 지열, 이런 폐기물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에너지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의 입지가 조성이 돼서 지자체 중심으로 이런 기획 입지를 마련해 준다면 용이하게 그게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한 발전원들이 입지가 쉽게 얻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 수용성 문제랄지, 또는 여러 가지 지금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것을 보장한다면 여러 지자체별로 구성되고 있는 산단의 태양광 협동조합 같은 형식의 조합을 만들어서 수익을 보장해 주면서 확대하는 방법, 특히 이제 도심 같은 경우에는 방음벽이랄지, 또 광주를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영락공원이랄지, 또는 다양한 부분에 대한 대규모 입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자체와의 협동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체들이 참여를 하면 용이하게 보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회장님, 그 6월 29일 에코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비전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해서 그 에코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가 어떤 건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 에코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에너지 분야 기업과 연구소, 그다음에 대학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연구 개발이나 기타 사업 실증 사업을 계속 하고자 만들어진 클러스터입니다. 제로에너지 빌딩이란 단열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또 건물의 창호나 유리 이런 부분들을 아주 좋은 성능의 제품으로 만들어서 시공함으로 해서 외부로 열을 뺏기지 않는 그런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에너지 부분이 이제 자립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제로 에너지 빌딩을 건축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나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제로 에너지 빌딩이 되면 일반 건축물 대비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80% 정도가 절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세도 아낄 수 있고요, 가스비도 아낄 수 있고, 우리 일반 가정에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개발을 해도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지 못하면은 이게 효과가 많이 떨어질 텐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로 홍보는 정부에서는 국토부나 산업부에서 이 제로에너지 빌딩 관련 R&D 내용이나 기술 개발된 내용을 홍보해주고 있고요. 또한 그 실증을 통해서 여러 국민들한테 많은 것을 홍보해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노원구청에 있는 제로에너지 빌딩 실증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로 에너지 빌딩 자체 내에서 생산한 전기를 어떻게 분배를 하게 되는 건가요? 주로 제로 에너지 빌딩에서 패시브 기술은 아예 건축을 지을 때부터서 에너지 전략형 자재를 사용하니까요. 패시브 기술은 거기에 해당되고요. 다만 액티브 기술은 태양광을 통해서 생성된 전기를 그 건물에서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누수되는 전기가 없이 직접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협약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수요조사서를 내야 됩니다. 먼저 수요조사서를 냈고 그게 정부에서 생각하는 방향과 일치되었을 때 그게 이제 R&D 과제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그 R&D 과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기업들이 제안서를 냈고 또 그것을 평가를 받고요. 그래서 이제 그 평가 후에 선정이 되면 이 지역에 있는 에너지 기업들이 에너지 분야의 신산업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업들이 모두 다 어떤 기대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기대를 하고 이 클러스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주로 우리 참여하는 기업들 대부분이 국가 R&D를 할 만한 어떤 회사의 실력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런 실력을 쌓게 되고요. 이 클러스터를 통해서 또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특히 광산구청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지역에 많은 에너지 분야의 실증 사업을 같이 해볼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 에코 에너지 생산업 클러스터에서 지금까지 수행해 오고 있는 거 말고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 같은 게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클러스터는 앞으로 향후 우리 국내 시장만 가지고서는 어떤 사업을 크게 확장시키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과 하는 사업도 있지만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여러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많이 만들고 또 해외 시장에 나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 클러스터가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회장님, 그 요즘 그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광주 지역에도 그 많은 업체들이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그 발전하는 그 관련 업체들이 꽤 많은데 유독 그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혹시 그럼 어떤 그 비결이나 뭐 숨겨놓은 노하우 이런 게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비교를 하면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는 노하우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전기 설계 부분이나 또 현장에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직영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발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허가가 중요한데 이 발전 사업 이 사업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전기 설계 부분 거기다가 이 현장 이 시공 부분까지 우리 직영 직원 임원들이 직접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 전기학을 전공을 했던 그런 전공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상당히 노하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비전 선보식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이런 그 클러스터에 그 기대하거나 바라고 싶거나 아니면은 어떤 점이 중점으로 해서 이 클러스터가 유지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네. 있습니까? 우리 태양광 발전 사업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이 신재생이 앞으로 이제 한 20%, 30%를 점유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신재생 태양광 발전 사업은 앞으로 갈수록 더 발전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일단 회사에서 성공을 하려면은 우리 사업주분들 그러니까 즉 고객분들과 소통을 이렇게 원활히 해야 되고, 또 이제 이 시공만 해서 시공만 끝나고 준공만 나면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5년,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사업주분들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우리 항상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누적 그 발전량 이런 게 대강 어느 정도나 되나요? 몇 메가 정도나? 그 이제 적게는 20kW의 예. 태양광 발전소에서부터 많게는 1메가, 2메가, 3메가까지도 있습니다. 메가와트가 넘어가는 규모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보통 1메가라면은 1000kW를 이야기하는 예. 것인데, 예, 1메가급 발전소들이 여러 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규모네요. 보면은 그 가정용이 보통 2kW에서 3kW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주택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3kW 발전소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주택에서는 3kW 태양광 발전소를 해놓는다고 했을 때게 뭐 자가 발전 내용이다 보니까 굳이 전기료를 누진 요금을 거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거의 3kW를 시공을 많이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빛을 쏟는 sky 그 아래선 적은 면적의 발전 용량을 담을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주였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용량 대비 발전량이 증대되는 새로운 트렌드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동일한 용량에서 1메가급이면 또는 100kW급이면 특이한 모듈을 보게 됐어요. 눈이 왔는데도 발전을 하는 그 모듈을 보고 이게 뭘까 뭘까 하고 이제 방문해서 봤더니 양면형 모듈이라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맞다. 태양광 모듈이 앞면에서도 발전이 되고 뒷면에서도 반사된 빛으로 인해서 발전이 되게 되면 결국은 똑같은 시스템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발전량이 증대가 된다 그러면 사업자 측면에서는 훨씬 더 수익 규모가 늘어나는 획기적인 모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연구를 꾸준히 한 결과 지금은 중국에서 OEM 생산 공장 체제를 갖추어서 양면용 모듈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영농용 모듈도 있는데 지금은 환경적으로 뭐 산지나 이런 쪽의 개발의 이슈를 제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존의 토지에서 영농 행위는 그대로 하고 거기에 전기를 생산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전기 농사 이 발전 개념이 새로 이슈가 돼서 영농형 태양광도 같이 연구 개발해서 내놓는 계기가 됐습니다.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기자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다들 모듈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모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버터, 그 다음에 접속반 이러한 시스템들이 전부 다 망라돼서 효율이 좋은 효율로 전기 생산이 돼야 되는데 이런 접속반이라고 하는 이 기자재에서 장시간 야외에 노출되면서 녹이 쓴다든지 단락이 생긴다든지 그러한 원인으로 화재가 난다든지 해서 소비자들은 모르지만 발전 효율이 저감되는 현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유지보수팀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하고 연구소에서 개발을 해서 특허로 지금 내놓은 것이 이 염해 내성이 강한 접속반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염해 내성이 강한 접속반은 염분이 있는 해안가라든지 야외에 노출됐을 때도 녹이 슬지 않는 또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을 하는 스펙 자재를 사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러한 제품들이 앞으로는 서해안 벨트에서 대규모로 발전소가 가동이 되는 수상태양광, 또 염전, 또 새만금에서 새만금의 대규모 발전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기자재 중에 핵심 기자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산구와 기업주치센터에서 의미 있게 출범을 한 에코 신산업 클러스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출범인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서 소비했었던 그 시장의 흐름이 경제 규모의 성장이나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에너지 생산의 고효율화, 고집적화, 고발전량 또는 효율성을 당연히 이끌어내야 되는 그것도 있지만은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부각되는 사회이거든요. 그래서 이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전통적인 태양광의 또는 풍력의 이러한 하나의 회사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각각의 산업군에서 갖고 있는 기술들을 한데 모아서 코디네이팅을 하는 기관 또는 정부 주도 아니면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집단이 필요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업주치센터나 광산구에서 하는 이번에 클러스터는 굉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전통적인 에너지 생산에서 소비의 흐름에서 에너지의 이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슈가 발생합니다. 에너지를 생산해서 저장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필요할 때 쓰는 거가 어떻게 필요할 때 쓰느냐가 처음에 대두가 됐다고 그러면 지금은 이 에너지를 일정한 공간에 이동을 하는 세대까지 이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상에서 대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소 원료를 만드는 겁니다. 수소 원료를 만들어서 탱크화해서 이동을 통해서 국내에 있는 연료전지에다가 이 연료를 공급하게 되면 대규모의 에너지 생산 체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해상 태양 풍력 발전 단지에 변전소를 지어서 거기에 변전소를 연결을 통해서 국내에 그리드망에다 연결하려면 전력 개통망에 연결하려면 전력 케이블을 설치하는 엄청 어려운 또는 환경적으로 어렵고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었던 것을 지금은 해상 풍력 단지에서 신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가 생산되면 거기에서 수소를 만드는 기술들이 바로바로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는 압축해서 고체 수소라든지 압축한 상태로 이동이 가능한 에너지원 연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에다가 저장을 해서 이동을 해서 쓰는 그러한 기술들이 점점점 필요로 하게 되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한 회사가 혼자 이끌어갈 수는 없다. 업계가 같은 또는 기술 개발이 되어 있는 타 분야의 업체들하고 코업을 하고 수 있는 새로운 코디네이터가 분명히 필요한 마켓인데 이거의 시작점이 저는 클러스터라고 보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굉장히 가정용 전기세가 누진제로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가계비에서 치러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가계비 절감을 위해서 그다음에 그런 동기부여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태양광을 좀 설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한 1년 이상 정도 됐는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뭐 월 얼마라고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 연 한 번 100만 원 이상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절감 요인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이제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또 심리적으로도 그래서 굉장히 이제 조금 더 이 폭염이라든지 이렇게 혹한에도 좀 전기를 좀 마음 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알잖아 내 클래스 돈 없으면 전화지마
검은색 뿔테 안경 플렉스 여름에도 골든 바지 플렉스 카하트 에스트로 에코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에 적극 참여 중인 신기술 기업을 방문했는데요. 여기는 어떤 연구개발 기술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 회사는 2005년 창업 이래 유리 인쇄 기술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꾸준하게 유리 산업에 관련된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 글라스의 일종인 PDLC 글라스 제조 기술을 개발하여 상품화까지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는 온도에 따라 적외선 차단이 가능한 열변색 글라스 기술도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2년 후에는 상품화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서 제가 올 때 벽인데 이렇게 광고판처럼 바뀌기도 하고 그게 그 지금 말씀하신 PDLC 기술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글라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용도에 따라 내부를 공개하거나 개인 프라이버시에 필요한 공간을 가림 벽으로 건축 자재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 사무실, 백화점, 리조트, 병원 같은데 요즘에는 병원에서도 이렇게 그 환자들이 수술한 거 참여해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림벽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썬루프, 우리 차량용 썬루프, 비행기, 기차, 우리 비행기도 이렇게 타게 되면 커튼을 내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PDC를 사용하게 되면 그거 상관없이 기장이 전기를 켜면 바로 불투명으로 변하는 걸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업 경영의 방향, 그러니까 성장 방향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석박사를 사실 많이 뽑아서 기술 개발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한일 관계도 이렇게 보면 사소한 그 재료를 우리가 무턱대고 사오기만 했었잖아요. 우리가 개발은 안 한 상황에서. 그래서 기술 개발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인재들이 거의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으로 오지 않으려고는 그게 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월드클래스 300 기업이기 때문에 그나마 석박사를 조금 이렇게 도입하는 데는 더 낫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해서 회사 키우는데 신기술로 가는 길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 6월 29일 비전 선포식을 한 에코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참여 기업들을 방문을 했는데요. 우리 그 민관학이 함께 모여서 힘을 합쳐 우리 에너지 이 지역에 그리고 광산구에 에너지 신산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 클러스터는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획과제와 실증 사업들을 준비하고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화이팅 하시면 다 같이 화이팅 해주세요. 예. 자,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화이팅! How am I supposed to describe how I feel? What can I do? And what can I say? How am I supposed to describe how I feel? What can I do? And what can I say? Yeah. 돌이킬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어. 너를 처음 만났던 그때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It's hard to say I'm sorry.